합니다. 자, 함수는 요소가 세 가지 있다. 정의역, 공역, 대응이야. 치역 안 들어가. 정의역, 공역, 대응이야. 함수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 F 땡땡, X 화살표 Y. 함수의 요소 몇 개? 세 개. 정의역, 공역, 대응.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다가 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배우는데요. 저 좀 다르게 가르치죠. 함수의 표현법은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집합 분류해 보세요. 유한집합. 공집합도 있죠. 근데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대응이 존재할 수 없어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정의역이 공집합인 함수는 없어요. 정의역이 유한집합인 경우와 가산집합인 경우와 비가산집합인 경우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유한집합입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풀게 돼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죠. 왜죠? 화살표 개수가 유한개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풀게 되고요. 가산집합이면 대표적인 가산집합 뭐예요? 자연수집합이죠. 자연수집합. 그래서 이 친구는 AN이라고 표현하는 수열이 되죠.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함수는 뒤에서 수원에서 수열로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텐 잘 나오지 않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와 이 친구만 잘 알면 되죠. 비가산집합 대표적인 친구가 뭐죠? 실수죠. 실수집합이 정의역이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실수는 셀 수가 없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죠? 그래프죠. 그래프 정의는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말해요. 그게 그래프죠. 근데 함수의 그래프 하면 x가 함수에 대입되었을 때 y가 나온다. x는 뭐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아, 글이란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눈치가 있어야지. A, B를 원소로 하는데 막 B가 이런 문제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A가 2의 B제곱분의 K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와 B의 조건을 다투는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기에 Y X 마이너스 X, Y 해놓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시프시 이렇게 나오면 아, 원을 그리라는 거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함수가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다 알 거니까. 치역 아시죠? 다음 서로 같은 함수. 그럼 뭐가 같아야 돼요? 함수의 3요소가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정의역, 공역, 대응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때요? fx는 x-1이고 gx는 너의 절대값 쓸게요. 너는 x-1이래.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인가요? 알 수 없죠. 그쵸. 정의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앞에 함수 이렇게 썼어요. 그럼 같은 함수, 다른 함수? 같은 함수가 돼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다른 함수죠.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앞에 함수라는 말이 적혀 있으면 같은 함수가 되죠. 왜? 앞에 정의역과 공역을 따로 지정해 주지 않고 함수라는 말을 하면 정의역은 어떻게 잡아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이 돼요. 예를 들면 fx는 x분의 1 함수라고 쓰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가요? 아닙니다. 정의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이에요. x가 뭘 빼야 돼요? 0이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정의역이 잡혀야 돼요. 이해 가세요? 예. 다음 정의역은 가장 크게. 그럼 공역은 어때요? 가장 작게. 공역? 가장 작게. 맞습니다. 가장 작게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친구로 예를 한번 얘로 예를 들어볼까? fx를 x-2의 제곱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이 친구 정의역이 어디야? 실수 전체야. 오케이? 공역은요? 정의역을 다 집어넣어봐. 그럼 그 함수값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지? 치역이라고 부르지? 그럼 공역은 어디야? 무조건 치역이 돼. 이 fx는 0보다 어때? 함수값이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면 어디야? y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치역이 되죠? 그러면 공역은 어디냐 이거야? y바 y는 실수로 잡으면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함수 정의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 근데 그냥 공역을 정의하지 않고 함수라는 말만 붙어 있으면 얘가 아니라 얘가 된다. 공역과 치역은 같아진다. 항상. 이런 뜻이야. 정역은 가능한 크게, 공역은 가능한 작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라고 하면 바로 어디로 가? 1대1 대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적혀 있어요. 다들 한 번쯤 보셨나요? 네.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무조건 하나의 화살표를 가져야 되죠? 두 개를 가져서도 안 되고 안 가져서도 안 되죠. 그쵸? 이 친구 볼게. 얘가 함수냐 아니냐를 말하고 싶어. 그럼 뭘 확인하면 돼? 세로선을 긋죠. 이렇게. 그어서 너와의 교점이 하나 있느냐 이걸 살피면 되지. 몇 개야? 그럼 얘는 하나의 x에서 화살표가 몇 개 나간 거야? 2개 나갔다. 따라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으로밖에 못 불리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거죠. 잡담하지 마시고. 자,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내가 이거 설명해야 되나? 다 알잖아. 다 알아? 아니요. 이찬이면 모른대요. 아 씨발 나오네 그래도. 장난 아니야 이거? 1대1 함수의 정의 이거 외우셔야 돼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다르다. 대우는 함수값이 같으면 x1, x2도 같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쓰면 어때? 안 돼요. 함수값이 다르면 x값도 다르다. 이거 맞아? 몰라요. 얘랑 같은 말이야? 아니요. 무슨 관계니? 역관계지. 따라서 같은 명제라고 볼 수 없어. 얘 쓰면 안 돼요. 다음 1대1 대응입니다. 1대1 함수이면서 뭐면 되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남는 애가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앞에 함수라는 말만 붙고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대1 대응의 기하학적 의미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 1대1 대응입니까? 뭘 그려보면 돼요? 가로선을 그려보면 돼요. 이 친구. 딱 그렸을 때 두 개에서 만나지? 그러면 함수값이 같은 x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를 만족하지 않죠.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항등함수예요. 그 얘기 해야겠다. 여러분 1대1 함수는 그 유한집합일 때만 이야기합니다. 정의역, 공역이 유한집합일 때만 이야기하는 건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제한이 달려요. 1대1 함수면. 혹자는 얘를 전사함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 친구의 이름이 전사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사, 전사, 전단사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것은 x의 화살표를 y가 견뎌줘야 되지. 하나씩 딱딱딱딱 다 맞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ny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1대1 대응은 어때요?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유한집합일 때의 이야기예요. 비가사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돼요. 다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특징이 뭐죠? 정의역과 공역 같아야 돼요. 정확하게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x를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 여러분. 얘가 아니라고 알겠지? 얘는 항등함수니? 맞아. 항등함수는 얘니? 이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항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너의 부분집합인 건 맞아요. 이해 가세요? 부분집합이라는 표현 이해 가세요? 그래프 자체가 뭐니까?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포함되는 친구라는 거지. 예를 들어 정의역이 1, 2인 어떠한 항등함수가 있어. 그럼 공역이 어디야? 1, 2가 되면서 fx는 뭐야? x.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정의역, 공역, 대응을 다 써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역, 공역, 대응. 그럼 얘는 1, 1, 2, 2만 들어오는 이런 친구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해요? 잘 하지 않죠. 왜죠?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라 벤 다이어그램이 더 보기 편한 거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그린다고 틀렸다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괜찮습니다. 보통 그리지 않죠. 따라서 함수에는 1대1 함수가 있고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랑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고 그 상태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대응이 이렇게 유지되면 항등함수까지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1대1 함수가 아닌 함수는 뭐죠?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1대1 대응에 관련한 건데. 그거요. x가 두 개가 아닌데 함수가 아니야. 어? 1대1 함수가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애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냐고요. 맞죠?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차 함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겠냐는 거지. fx. 응? fx랑 어떤 x에 대해서 아까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x2가 윤성이가 잘 말했어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죠. 윤성이가 방금 굉장히 훌륭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1대1 함수가 아닌 것들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대1 함수의 정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얘 가정과 결론이지. 얘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과 결론에 부정?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해 갔니? 그래서 여기를 특정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만 할 수 있죠? 1대1 함수인 것들을 구한 다음에 걔네가 아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닌 것은요? 얘를 만족하지만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죠. 즉 뭐가? 남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함수 fx라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이 친구는 여기엔 절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함수 fx라고 하면 공역과 치역이 무조건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언급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감을 잡으시라는 거야. 1대1 대응이면서 항등함수는 아닌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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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에 대한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합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선 별로 물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예. 뭐가 얘야? 하나만 있는데 아닌 거. 대응이 뭐예요? 어떤 상수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대입하든 항상 하나의 수가 등장하는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이때 C는 공역의 원소가 되겠죠. 다음, 자 이제 추가적인 심화들이 나오는데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입니다. 원래 언제 배워요? 이거 수2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전에도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증가함수를 다루려면 미분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 전에 정의 배우는 건 아무 손색이 없어요. 배워도 상관이 없거든. 우리 배우고 갑시다. 자, x1과 x2가 이러한 대소관계를 만족할 때 너도 똑같은 방향으로 대소관계를 만족하면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이때 모든 아무거나 뽑아도 얘가 만족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증가함수 이렇게 뽑았을 때 x1, x2 이렇게 잡으면 너의 사이의 함수값이 항상 더 큰 걸 증가함수라고 보는 거죠. 보이죠? 그런 거 같죠? 감소함수는 반대로 꺾이면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기함수입니다.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가 fx를 만족시키는 함수 f를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언제 배우죠? 수1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도 너무나 많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모든 어떤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모든 x에 대해 fx 플러스 4는 fx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주기가 몇이에요? 4가 아니죠. 여기서 주기가 4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기는 정의가 뭐예요? p가 될 수 있는 최소의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0이 있고 4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복되면 주기는 몇이에요? 4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되면 주기는 몇이에요? 2가 돼요. 그래서 곱하여 4가 될 수 있는 수가 그러니까 자연수를 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수가 주기의 후보들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 주기는 4구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주기가 4라고 하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문제마다 이제 어떻게 뒤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fx를 이런 식으로 줄 거야. x가 0 이상 4 이하에서 예를 들면 뭐 x제곱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건 x-2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친구를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잡을까? 그래서 주기가 4 이하인데 4 미만에는 반복이 없다 라고 해서 주기는 4 이상이다 해서 주기가 4 이하 4 이상 돼서 주기는 4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계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아 주기는 웬만하면 4겠다 라고 생각하고 4 이하의 반복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이제 여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뒤에 가서 이제 기말고사 단원인 유리함수에서 더 많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유리함수 완전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점근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점이 무한히 많이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배워 놓는 거고요. 다음 기함수와 우함수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 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기함수와 우함수. 수학학습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정의, 뜻과 표현이죠. 두 번째, 성질. 우리 거기까지 배워볼 거예요. 기함수. 무슨 함수라고도 불리죠? 홀함수라고도 불립니다. 정의가 뭐죠? F 마이너스 X 모든 X에 대한 정의역의 같은 원소 x에 대해 보통은 뭘로 나와요? 정한이 말대로 실수로 나옵니다. f 마이너스 x가 뭐와 같으냐? 이게 궁금한 거죠. 예를 들면 함수 fx는 x다를 생각해보면 f 마이너스 x가 뭐예요? 마이너스 x인가요? 근데 x가 fx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fx와 같으면 얘를 무슨 함수? 기함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마이너스 fx와 같다. 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야? x, x 세제곱, x 다섯 제곱 하면 마이너스가 홀수 제곱을 타고 나와서 살아있죠. 그래서 뭐라고도 불러? 홀함수.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다음 우함수는요? 짝함수라고도 불립니다. 짝수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 마이너스 x가 뭐와 같다? fx와 같으면 우리는 우함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gx는 x제곱 이런 친구들이 있죠. 삼각함수로 가면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있는 거고 이해가시죠? 다음 성질입니다. 성질에서 뭐 등장해요? 황등원 요건 정답, 항등원 역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연산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덧셈이라는 연산을 배우면 항등원 역원을 배우지만 뒤에서 항등함수 그 합성함수 배우죠. 그럼 서클이라는 요 연산을 배우면 무엇과 연산해야 나 자신이 나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연산으로 갑니다. 실수배 K 이렇게 잡을게. F는 기함수고 Fn은 기함수고 Gn은 우함수다.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니까 F1, F2, F3 이렇게 다 기함수라는 거야. 뭔진 모르지만. 근데 이때 여러분 제외할 게 있어요. Y는 0은 제외하고 갑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기함수의 성질 중 첫 번째는 뭐예요, 원래? 그래프적 특징이거든요. 얘는 무슨 대칭이죠? 원점 대칭 그래프를 가져요. 우함수는 Y축 대칭 그래프를 갖습니다. 근데 원점 대칭이면서 Y축 대칭인 그래프는 뭐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얘. 이 친구가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기함수이자 우함수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을 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얘는 안 그런데요? 얘는 둘 다 만족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자, K, F, N입니다. 선생님 K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0 제외하고 갈게요. 왜? 일반적인 상황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죠? 기함수가 돼요. 왜일까요? Y는 K는 우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상수함수는 우함수예요. f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fx와 같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배우지 않을 거예요. 밑에 곱셈에서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차 곱 나눗셈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는 합과 같은 거고요. 나눗셈은 곱과 같은 거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린 먼저 해줄 게 있어요. 마이너스 fx와 fx분의 1 이거에 대한 정리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오케이. 자, 이 친구는 기함수입니까? 우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너를 하나의 함수로 인식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fx를 hx 이렇게 잡으셔야 돼. 알겠죠? 그럼 얘는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궁금해요. 뭐 합니까?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본다고. 얘가 궁금한 거라고. 기함수 우함수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죠. 근데 f가 기함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뱉죠. 그럼 뭐가 돼요? fx가 되나요? fx는 뭐예요? 마이너스 hx죠. h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hx예요. 뭐죠? 기함수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곱해도 기함수가 된다. 우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다음 얘는요? 마찬가지겠죠. 보이세요? 아니 얘를 hx라고 이렇게 해봐. 그럼 h-x가 어떻게 돼? f-x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뱉건 안 뱉건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에는. 분모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나 분자에서 나오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역수를 해도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얘는 기함수, 우함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그냥 쉽게 쓸게요. 더하러 갑니다. 얘 뭐 나온다? 기 나온다. 얘 뭐 나온다? 우 나온다. 얘 뭐 나온다? 기. 변하지 않아요. 얘 뭐 나온다? 우 나온다. 더하겠습니다. 이제 기 더하기 기는? 기. 이해 가요? 이해 가는 사람만 손 들어봐. 자, 여기서 증명할 수 있다만 손 들어. 그럼 너넨 이해한 게 아니잖아. 내린 사람들은. 이해 가요? 알겠어요는 뭐야?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라고 쌤이 얘기했잖아. 이 증명 과정이 문제로 나온다니까 얘들아. 은연중에. 증명 어떻게 해? 너가 무슨 함수인지 알고 싶지? 그럼 뭐 한다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고. f1x 플러스 f2x를 뭐라고 잡어? hx로 잡으시라고. 그럼 h 마이너스 x가 뭔지 조사하시라고. 그럼 f1 마이너스 x 플러스 f2 마이너스 x. 그럼 기함수인가? 뱉는 거 맞아? 그럼 묶여 이렇게? 그러니까 넌 뭐가 돼? 마이너스 hx가 되네. 무슨 함수? 기함수다 이거야. 알겠지? 다음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요? 성질을 잃어버리겠죠. 하나는 마이너스를 뱉고 하나는 꿀꺽 삼키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야. 다음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요? 우함수가 될까요? 됩니다. 맞죠? 그럼 기함수를 여러 개 더했어요. 기함수겠죠. 왜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고 더하면 기함수 더하면 기함수고 기함수 더하면 기함수 계속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 둘의 기함수와 우함수의 덧셈에서는 기함수끼리 더하고 있는데 우함수가 갑자기 흙탕물 팍 후려 넣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그 중에서 기기기기기 더해져 있는데 우함수가 더하기 우함수를 했는데 기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얘가 뭐일 때? 얘일 때는. 이런 건 주의해 주자는 거야. 알겠죠? 다음 곱셈으로 갑니다. 기 곱하기 기는 뭐가 될까요? 우가 됩니다. 이해 가세요? 왜죠? 마이너스가 두 개 튀어나오면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요? 기함수죠. 마는 뭐야? 마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죠. 아, 느낌 와요? 곱셈에서는 기함수가 무슨 역할을 해요? 마이너스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함수가 홀수에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가 살면서 기함수. 짝수에 곱해져 있으면 죽으면서 우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럼 기함수분의 우함수는 뭐가 될까요? 기함수가 되겠죠.
왜?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분의 1이니까. 너 어차피 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눠져 있든 곱해져 있든 기함수의 개수가 중요하다. 라는 거. 오케이? 예. 자, 얘는 n개고 얘는 m개예요. 무슨 집합이라는 거예요? 유한집합이라는 거예요? 맞죠? 네. 맞죠?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함수 f의 개수. 1의 선택권. 경우의 수 몇? 5.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다음. n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이거 눈치를 까야 돼. 1대1 함수의 개수. 그러면 1의 선택권. 경우의 수 5. 2는 얘가 이렇게 선택한 하나 빼고 4. 너는 3. 이거 뭐야? 순열이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다음 1대1 대응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승이죠.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다음 둘이 같을 때 항등함수 개수는 다 자기 찌르는 하나밖에 없어. 상수함수는 공역에서 하나를 골라서 다골 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 다음 증가함수는요? 증가함수는 고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는 5개 중에서 얘는 3명이잖아? 3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2는 누가 선택해야 돼? 가장 작으니까 1이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일렬로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 5C3이 되는 거죠.